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사회 고위층 분들이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나 해법을 좀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기를 쓰고 대학 졸업해서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월급보다 물가랑 집값은 더 올라버리고 이젠 집 팔아서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점점 나중에 주고 적게 주고 할지 모른다 하고 이거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출산율은 또 전 세계 1등 0.7을 넘어 0.6을 향해 가고 이런 추세면 나중에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고 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OECD 중에서 0명대인 나라는 한국뿐이고 압도적인 세계 꼴찌인데요. 저도 그렇게 뭐 애국자는 아닙니다만 이제 점점 있던 애국심도 없어지려고 할 지경이니까요. 사실 이렇게 출산율 떨어지면 갈수록 누가 피해볼까요? 지금 중년분들도 당장 내년에 연금 받으려는데 3년 더 기다려 하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래서 국가와 정부에서도 해외 사례를 좀 검토해 보시고 되던 안 되던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검토는 해봤는데 이래서 안 맞다.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헤쳐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게 프랑스 출산율인데요. 여기는 합계 출산율이 1.8명으로 유럽에서 1등입니다. 여기서 잠시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 15에서 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0.778명이고 기사에는 0.7도 깨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여기 프랑스의 출산율 제고 방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 첫째는 비혼 출산입니다. 비혼 출산이 결혼 안 한 커플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하는 아이와 여기에 동성 커플, 비혼주의 여성이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출산하는 연예인 사유리 씨가 했던 방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일 수 있어요. 내 자식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덜컥 임신을 그것도 결혼 전에? 사실 용납되기 어렵죠. 그렇게 벌벌 떨다 지워지거나 어디 버려버리는 경우도 기사에 간혹 나오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용납이 잘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사회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통계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혼 출산, 즉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35% 정도, 3분의 1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 22%에 비해 절반 이상 증가한 거죠. 이런 설문조사도 매년 하는군요. 현재 한국은 인공수정은 산부인과 학회에서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 어긋난다고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 부분도 풀어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하거나 사실혼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도록 정부에서도 일단 정책적으로 동등한 복지를 제공해 주도록 하면서 점차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세대가 변해가면서 설문조사 응답도 바뀌었듯이 점차 바뀌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또 다자녀 혜택을 추가하겠다고 하면서 3자녀는 차량 제한 없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료 이용을 고작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다자녀 혜택부터 잠시 살펴보시면 크게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양육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및 국민연금 크레딧이 있네요. 이 중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거 다자녀 주택 특공제도. 네, 이거 하나 좀 큰 것 같아요. 청약할 때 경쟁률 많이 줄여주는 거죠. 아마 거의 2대1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거 말고 출산 의료는 뭐 어차피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안 나올 거고 대학 때 장학금을 주는지는 몰랐는데 기사를 보면 전액 준다고 해요. 근데 일단 대학까지 키우는 것도 어려우니 좀 미미해 보이죠?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세금 감면 이런 건 사실 저는 뭐 돈을 잘 벌어서 그런가 가스비 2,000원 할인, 지하철 500원 할인 이런 거 티도 별로 안 나고 연말정산은 자녀공제 받으면서도 맨날 몇십만 원씩 뱉어내기만 하던데 저런 거 500원 깎아주고 세제 개편해서 뒤로 몇십만 원 떼가잖아요. 혜택 체감 전혀 안 되죠. 국민연금 크레딧은 이거 뭐 연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체감 안 되고요. 여기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 아이 3명이면 일단 일반 승용차로 키우기도 힘들고요. 아마 뒷좌석에 카시트 3개 설치되는 차종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6세 미만은 법으로 의무 착용이면서 145cm 이하 대략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어린이까지는 필수 권장 착용이고요. 이거 차 사는데 취득세 감면 3천만 원짜리 차 사고
300만 원 감면해 주는 거죠. 그래요. 약간 도움 된다고 칩시다. 아무튼 옛날엔 저도 그냥 벨트 메고 자랐는데 요즘은 하나만 나와서 지킬 거 잘 지키고 잘해주면서 키우는 게 트렌드니까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구멍이 있거나 생색만 내는 진짜 애 낳아서 키우는 사람 농락하는 법이나 제도 같은 거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복지 혜택이라고 있는 것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다 덮고도 남는 솔직히 티도 안 나는 혜택들이잖아요. 이외에 소득 차등별 육아수당이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대기업 정도만 대표적으로 하고 나머지 90% 이상 기업들은 솔직히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여력도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인구 줄어들면 외국인 이민 받으면 된다는 등 사실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의식 변화 등 우리 윗세대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그래 고정관념 기존에 가서 다 바꿔야 산다고? 다 내려놓자고 마음 먹어도 막상 제 자식이 나중에 비혼 출산을 했다든지 그냥 동거만 하고 살겠다든지 하면 이상한 생각 들죠.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결국 생존 문제니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어려우니 기존 관습 파괴 의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장 다른 사람들 바꾸는 게 가능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나마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부터도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먼저 생각하고 개인 위주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좀 짜증나게 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내 자식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나라도 바꿔봐야지 하고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국가적인 분위기는 바꾸기 쉽지 않아 보이니 결론은 그냥 이대로 저출산 가속화 정말 인구 감소 문득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2020년에 5,183만 명 고점 찍고 지금 5,155만이네요. 1년에 10만씩 밖에 안 줄어들었네요. 그렇게 출산율 난리쳐도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더 안 나와봐도 되겠어요. 아무튼 살기 힘든 지경에 처해 계신 분들, 저처럼 대출 이자는 늘어가고 물가는 오르는데 아이는 낳아놓으신 분들, 또는 연금 안 나올까봐 아니면 늦게 나올까봐 늘 고민이신 분, 투잡 뛰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저에게도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